특히 윤석열 후보 오늘까지 한 30만이 돼야 되는데 제 목표쳤는데요. 지금 보니까 조금 그거는 이제 뭐 어려워 보여요. 지금 뭐 26만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26만 2천이 됐었는데 오늘 또 뭐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뭐 안 될 리도 없죠. 많은 그야말로 구독 증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 이제 3자 구도로 여론이 지금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요. 3자 구도로. 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제 추이가 굉장히 궁금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심야방송 이후로 나온 여러 가지 뉴스를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말이죠. 이 3자 구도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요. 뭐 이준석 대표 빼놓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3자 구도로 갈 때 결국은 이제 우리 야권에서 정권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체를 해야 되는데 2017년도 대선을 비교해보면 3자 구도가 안 되면 사실상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간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2017년도 대선을 보면 문재인 후보하고 그 다음에 홍준표 그 다음에 안철수 이 세 명이 이제 붙었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41.1%고 그 다음에 안철수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21대 24에서 45%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자 구도로 팽팽하게 가면 결국은 누가 웃느냐? 이재명이 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자 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단일화 또는 이제 공동정부 구성하는 문제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 마쿠에서는 우리가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되겠다. 이러한 협상 카드를 내놓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일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정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요. 밖으로 하는 얘기하고 안에서 검토하는 얘기가 국민의힘이 됐든 국민의당이 됐든 똑같은 상황이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요.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하고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하는 얘기하고는 천양지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 오늘 밤사이에 어제도 제가 몇 차례 보도를 해드려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일부 여권에서는 어떤 이 비판적 이 조롱이 나오고 있느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궁합이 척척 맞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 맞팔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그다음에 정용진은 서로 인스타그램에 팔로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이죠. 지금 정용진 부회장이 뭘로 지금 실현, 압박, 견제를 받고 있느냐. 바로 멸공이라는 말 때문에 지금 실현을 받고 있어요. 그 멸공이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는 미안하다, 고맙다, 미고. 즉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미고,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로 이제 불경죄에 걸려들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일시 삭제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물론 이제 복구가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열받은 거예요. 이제 다시 이번에는 그래서 지난 11월 이후 특히 최근에는 지난번 5일, 6일, 7일, 8일 어제까지 계속 멸공 러시 공세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바로 올라타고 이제 새로운 또 인물 즉 나경원 전 의원이 올라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챌린지 이 게임을 좀 챌린지 캠페인을 벌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멸공 이 캠페인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현 문재인 정권이 말이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판이 말하자면 대북전단 금지법이에요. 이게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뭐냐? 언론중재법입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그 다음에 대북전단 금지법이요. 국내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즉 헌법상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도요. 사실상의 천분권으로 요즘은 거의 이론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유 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인데 이거를 문재인 정권이 짓밟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회장 이런 멸공 말하자면 이런 SNS 활동도요. 사실상 언론의 자유인데 표현의 자유인데 이거를 지금 인스타그램을 삭제하는 이런 파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슈화시키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야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헌법상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헌법상에 보장된 법치주의, 이거를 준수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결국 지향하는 목표,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걸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이 캠페인, 그리고 이 비전,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적인 이 신조라고 할까요? 정치관, 이거하고 전부 맥락을 같이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정영진 마케팅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야권에서는요, 하나의 챌린지로서 누구 지정하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어제 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 아직 지정 안 했어요. 김진대 의원도 또 한마디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어느 영향력 있는 한 분이 바로 이제 챌린지 캠페인으로 확대를 시키면 우리가 굉장히 바람을 잡는데, 즉 이번 선거에서 현 문재인 정권의 실정 중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뭐예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적 가치를 짓밟은 거잖아요. 이거를 다시 리마인드 시킬 수 있는, 그럼으로써 국민과 약속, 헌법적 가치를 진수하겠다. 이 헌법적 가치를 준수한다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총리의 실권을 보장하겠다는 얘기까지도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정용진 SNS를 갖다가 멸공이라고만 지금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협소화시킨 개념으로 보지 말아라. 보다 넓은 광의의 정치학적인, 그다음에 법률학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이 차원을 외연을 확대해 가면 중도층과, 그 다음에는 이 미래 뭡니까, 이 탈진보층, 그다음에 무당층, 2030 모든 전 국민을 빅플레이트 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대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쳐라, 이렇게 저는 국민의힘 측에 뭐라고 그럴까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뭐 국민의힘 우리 의원들, 또 이 뭐 여러 구의원, 시의원, 뭐 국회의원, 당연히 민주당도 보죠. 제 방송 뭐 전 세계에서 다 봐요. 전 뭐 해외 동포들도 구독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이슈를 하고, 특히 외신 기자들한테도요, 이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홍보를 해서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입장이 단순하게 멸공하니까 그거 다시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올라탔다. 물론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어제 이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거 집이 가까워서 간 거야. 그리고 나도 지금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라면 좀 하나 사러 간 거고, 특히 우리 반려견들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반려견들 간식 사러 간 거야. 그리고 마침 어제는 내가 일정이 비어 있었어. 그래서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소프트한 라인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입장문을 냈으면 선대위 참모들은 이거를 정치적으로, 특히 대선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다 이 뜻을 넓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이렇게 확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바람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뭡니까, 정용진 멸공 논란은 그렇게 대대적으로 좀 우리가 확전을 시켜야 되고, 그것이 단순하게 뭐 이 선거전에서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된다는 그러한 당위성을 부각시키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멸치, 그 다음에 뭡니까, 파, 그 다음에 콩, 달걀, 이마트, 윤석열, 이런 해시태그까지 지금 달아서 나오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이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또 동네, 왜냐면 나경원 의원도 뭐 사당동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마트 이수역점 바로 가까워요. 그래서 이 나경원 의원도 어제 가가지고 직접 조인을 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이 페북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나경원 의원이 또 뭐라고 페북에 글을 올렸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면,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 멸공 플러스 자유의 가치를 더 하나 올려놨어요. 자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초콜릿바 자유 시간도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자유 시간. 그리고 뭐라고 올렸냐면, 오늘 저녁, 그러니까 어제 저녁이에요. 사실상 오늘 저녁 이마트에서 멸치, 약콩, 자유 시간, 그리고 야식거리, 국물 떡볶이까지 샀다. 공산당의 실화요가 논란이 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을 텐데, 라면서 멸공, 자유, 이렇게 딱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멸치하고 그다음에 검정 약콩, 초콜릿 바인 자유시간 이런 거를 카트에 담는 사진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용우 의원도요. 크게 권력 눈치를 봐야 하는 한국 기업 풍토에서 소신을 갖고 자기 의사 표시하는 거, 그 용기, 박수를 보낸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진태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판문을 놓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김태년 이런 사람들, 김태년은 뭐라 그럴까요? 당연히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인으로서 여기에서 경제인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기업 활동의 자유, 기업인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어제 정 부회장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시장까지 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정영진 부회장도 저녁에 인스타그램에 뭘 새롭게 올려서 이것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느냐. 영덕 대게 꽃게탕 낙지볶음 먹고 힘내자. 낙지볶음 먹고 힘내자. 그리고 다음에는 멸치와 콩으로 만나는 요리 구상을 해봐야겠다. 멸공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이다. 난 남의 나라가 공산주의를 하든 민주주의를 하든 일말의 관심도 없음을 밝힌다.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이 정영진이가 또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러다가 정영진 선대위원장 되는 거 아닌가. 둘 케미 잘 맞는 듯 응원합니다. 감각이 젊어진다. 은근히 재밌다. 이러한 반응을 뭐라 그럴까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요, AI까지도 이제 반응하고 있어요. AI까지. 그러니까 이마트 쇼핑 잘 하셨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뭐라 그럴까? 달파, 멸, 콩. 멸치가 이제 멸치를 멸, 콩. 이렇게 딱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도리도리를 물으니까, 아쉽지만 그거는 프로그램 한계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AI까지 확선을, 뭐라 그럴까요?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제, 뭐라 그럴까요? 정치권의 논란을 상당히 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여가부 폐지론입니다. 그리고 여가부 폐지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기존의 양성평등부에서 여가부 폐지론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 인구 문제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여성 여건과 그 다음에 남자의 권리, 2대 남이냐 2대 여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거보다는 확실하게 더 큰 미래 비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 정부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각시키고 있어요. 2대 남 2대 여가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도 말하자면 여기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도 마찬가지로 2대 여 2대 남, 그래서 2대 여를 버리고 2대 남 쪽으로 선회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이거는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해서 내부 분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에 말이죠. 이 여성가족부 폐지하냐 마냐. 그래서 이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는요. 특히 이거는 이제 김은혜 의원이 밝힌 건데요. 지금 김은혜 의원이 이제 대변인을 하고 있잖아요. 선대위 공보 단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느냐. 이거 해킹 당한 것 아니냐. 즉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전에 해킹을 달하는 바람에 언론에 대서특필된 것 아니냐. 이러한 질문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여가부 폐지가 지금 굉장히 정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여가부 폐지 문제. 우리 선대위 측에서도 이것이 말하자면 단순하게 이석 대표의 아이디어를 받았다. 이런 측면을 훨씬 더 넘어서서 그야말로 이제 국가안전 차원에서 언제든지 국가안전 차원에서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처 통폐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정부 운영 구상과도 전략과도 뭐라 그럴까요? 연결되는 그런 차원의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여권이냐 여성의 권리냐 그리고 남성의 권리냐 이 정도 차원에서 보다는 한 cal 더 올라가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인데 어떤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이냐 이런 것들을 선대위 차원에서 보조적으로 이 홍보 자료를 좀 많이 만들어 드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가부하고요, 이 정용진 뉴스 새로운 뉴스는 이 정도로 해서 그 정도로 이제 해킹 당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이 올 정도로 굉장하게 지금 이제 이 핫 토마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제 여권에서는 이 김포공항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김포공항 문제. 자, 김포공항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여성가족부 개편과 관련해서 이재명 얘기를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 처음에는. 그래서 남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재명 후보도 이제 입장을 바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면은 여성표가 이탈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제 여성 젠더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올바르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진영 내에서. 그래서 어제 그러면 여성 젠더 유튜브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 닷페이스에. 귀를 막으면 안 되거든요. 나쁜 얘기라도 들어야죠. 입장이 다르더라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말하는지는 최소한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래간만에요. 이재명 대장동 비리 의혹, 요즘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다른 정치권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제가 조금 보도를 안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우선 유동규, 제일 의혹인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의혹인물, 유동규는 이미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돼야 할 그런 평가를 법조계에서 받고 있는 정진상. 여전히 지금 언제 불러갈지 한 달째 지금 소환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결국 검찰이 이재명 미래 권력에 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을 중점적으로 먼저 보도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북한이 말이죠. 이 김정은이 이 뒷머리에 또 뭘 붙인, 파스 같은 걸 붙인 게 또 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또 최근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썼는데 문재인 정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은 굉장히 바쁩니다. 자, 이러한 이 외교안보 이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요.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작년에 말이죠. 이 조선일보가 맨 먼저 단독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단독 보도를 딱 하니까 바로 이삿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불과 3일 만에. 자, 이거는 결국 검찰의 말하자면 이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고, 이 관련 시나리오를 다 작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수사 김빼기 작전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유동규하고 이재명의 측근, 그러니까 정진용, 정진상 선대위 지금 비서실 부실장하고 김용 조직본부 부본부장, 이 사람들이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인데 성남 라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유동규하고요 무려 14차례나 통화를 했다. 이렇게 해서 더 회유하고 압박한 정황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포렌식 결과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정진상, 그야말로 지난번에 황무성 전 사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정지상, 지금 한 달 이상을 소환 조사 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선거 일정, 건강, 이런 개인 사정, 이런 걸 핑계로해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무중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는 상황에서 이 북한은 말하자면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무시하는지, 삶은 소대가리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마지막까지 그렇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비하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월북자 이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22사단은 유독 별들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느냐, 진짜 숨은 이유가 뭐냐, 단순하게 기강해만 문제냐,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 안보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달아보고, 그리고 서울시 의회 하면 여러분들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 허수아비 오세훈을 만들기 위해서 갖은 장난을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기본 조례까지 새로 만들어가지고 개정해서 함부로 말하자면 오세훈 시장이 입을 열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딱 말하자면 쐐기를 재갈을 물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딱 문재인하고 똑같아요.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쭉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유동규는요, 이 대장동 사업 수사가 본격하기 전에 1년간 살던 집, 즉 아주 좋은 오피스텔에서요, 아주 싼 오피스텔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또 휴대전화를 바꿨어요. 이 두 가지가 증거인멸을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가 아니냐, 이런 보도를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날짜는 이사를 실제로 간 날짜는 작년 9월 23일이고 집을 본 것은 15일이에요. 그리고 15일 날 보고 그 다음날 계약하고 일주일 후인 23일 날 입주했어요. 이거 상상이나 가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는 언제 나왔느냐? 9월 13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니까 13일 날 나왔으니까 13, 14, 15 딱 3일 만에 이사를 간 거예요. 이 뭡니까?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혼자만 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뒷배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렇게 3일 만에 집 보기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이사를 갔어요. 아무리 오피스도 이사 간다고 하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뭔가 음모 시나리오가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말이죠. 작년 9월 13일 날 보도가 나가고 바로 그 다음날 14일에는 어떻게 했느냐? 휴대전화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14일 날 휴대전화를 바꾸고 나서 15일 날 집을 보고 16일 날 그 다음날 계약하고 23일 날 입주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강제 수사에 대비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이 뒤늦게 그것도 한참 있다가 대장동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렸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이것도 이 정권 반드시 교체해가지고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분 뒤에 큰 또 뒷배가 누가 있는지. 그래서 9월 29일 날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찾아간 것이 새로 이사간 압수수색 집, 이 오피스텔이요. 거기에 뭐 제대로 이사 다 증거 인멸하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더군다나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는 창밖으로 던져요. 그래서 당시에 정진상 통화한 거 다 나왔잖아요. 정진상이랑. 그래갖고 정진상 지인 이 사람이 결국은 주사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 유동규가 철저하게 증거 인멸을 한 흔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통화 정황인데요. 이거는 문화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유동규의 전화를 포렌식 했지 않습니까? 포렌식 한 결과 이런 엄청난 근거가 나온 거예요. 바로 뭐냐? 유동규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 김용 조직부 본부장하고 무려 압수수색을 앞둔 상황에서 14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9월 29일 날, 그러니까 압수수색하는 날, 그리고 바로 9월 28일 하루 전날 8차례 통화를 했고요. 8차례 통화했는데 7차례가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느냐? 이 정진상이가 먼저 전화했어요. 원래 먼저 전화한 사람이 답답하니까 전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정진상이는 누구의 밀명을 받고 전화했겠어요? 당연하죠. 이거 그분 가지고서는 누가 정 실장한테 너 전화하라고 했겠어요? 이거 뻔한 것이지. 그리고 압수수색 17분 전에도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통화 직후에 유동규는 전화를 버렸어. 그리고 김용부 부부장도 하루 전에 즉 9월 28일 하루 전인, 그러니까 정진상은 8번, 그리고 김용은 2번에서 2차례를 포함해서 총 6차례, 14차례를 통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4일 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보도한 13일 날 보도했는데 14일 날 전화를 바꿔요. 네. 그리고 그때 그러면 유동규만 바꾸느냐? 김만배도 바꿔. 그리고 남욱 변호사도 바꿔요. 자, 이걸 보면 이게 얼마나 대대적인 거대한 은폐 공작이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은폐 공작 그리고 증거 말살 공작이 있었다라는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정진상이는요, 대장동 관련 보고서에 9차례나 결재를 했어요. 그리고 황무성 사장 공개 사퇴 압박 녹취록에도 유동규는 이 정진상이는 또 핵심 인물로 등장해요. 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상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보도 내용들을 쭉 보면 말이죠. 쭉 보면 얼마나 의도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만들었는지, 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정진상 부실장은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말이죠,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임 직권남용 혐의, 이 배우 가장 신뢰성 있는 배우 혐의가 짙은 사람이 바로 정진상인데 한 달째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검찰에서는 지난달 중순쯤에 조사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일정 자체도 아직 못 잡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정진상이가 검찰에 낸 진술을 보면, 의견서를 보면요, 개인 사정, 선거 일정, 이것 때문에 소환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요, 이 황 사장
사퇴를 압박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까지 다 검찰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정 실장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 이런 사람들 이름이 다 녹취록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를 안 해. 자, 근데요, 이 정 실장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직권남용죄 공소시효는 다음 달, 즉 2월 6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고 있는 작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이게 얼마나 교묘합니까? 참, 정말, 이렇게까지도 되는지, 대한민국이 그렇게 말랑말랑한 나라로 만든 게 누구예요? 문재인이에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북한, 이제 어제가 김정은 38세 생일했는데요. 일체 잔치를 안 했어요. 그동안에 잔치 안 한 것처럼. 자, 그러면서도요, 이 뒤통수에는 또 의료용 테이프로 보이는 이 테이프가 딱 붙여있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고, 체중이 급각하고 있어서 지금 건강 이상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머리 뒤통수에 의료용 테이프 붙인 거는 작년 7월에도 똑같은 팟을 붙인 적이 공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건강 이상설이 다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머리 뒤에 이런 파스가 붙은 것은 지난 5일자 조선중앙회 TV에 딱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는 그냥 종양이라든가 종기 이런 걸 제거한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국가정보원도 작년에 그 패치, 이 파스는 며칠 만에 제거됐고 흉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두통 완화용 패치 가능성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순한 두통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지병이 상당히 심각하다. 작년 4월 15일부터 계속해서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